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런 수학은 처음이야 2에 있는 내용 중에서 중요한 내용과 어려운 내용들을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책을 쓰신 최영기 교수님은 개인적으로는 저의 절친의 부인의 작은 아버님이시기도 합니다. 책 내용도 정말 마음에 들었지만 이 내용들 중에서 좀 어려웠던 내용들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 책을 사셨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영상을 보면서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어려운 부분들은 여기 보면 이렇게 체크를 해놨는데 이 체크를 해놓은 사람이 초등 독서 전문가 H양입니다. H양은 초등학교 6학년이고 현재 중학교 1학년 1학기 과정까지 마무리가 되고 중1 1학년 2학기 과정을 하고 있는 학생인데요. H양의 말에 따르면 많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여기 자기가 붙여놓은 이 질문들은 많이 어려운 것 중에서도 너무나 어려워서 아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그런 내용들을 이런 식으로 포스트잇에다가 질문지를 붙여놨습니다. H양은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 중에 자기와 같은 초등학생이 있다면 중학교 과정을 최대한 많이 하고 이 책을 봐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등 과정을 어느 정도는 배경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이 책을 읽었을 때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는구나. 이게 이래서 이렇게 됐었구나. 라는 그런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리뷰를 설명이 많이 필요한 거라서 새로운 시도를 해봤는데요. 그 영상을 보면서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책을 보면 1장, 2장, 3장 이렇게 세 장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H양이 1장은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1장의 내용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1장에 있는 내용 중에서는 H양이 질문이 없기 때문에 제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요. 2장, 3장은 H양이 전혀 이해가 안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 위주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1장부터 한번 보시죠. 교과서에 나와 있는 정수를 서술하는 방식을 보면요. 이렇게 서술을 합니다. 자연수 1, 2, 3에다가 플러스를 붙인 거, 이렇게 플러스를 붙인 자연수에다 플러스를 붙인 수를 양의 정수라고 하겠다. 그 다음에 비슷한 방법으로 자연수에다가 마이너스 1을 붙인 수, 이거를 음의 정수라고 하겠다. 그리고 자연수에다가 플러스를 붙인 거를 양의 정수라고 하니까 결국 플러스 1은 자연수 1과 같다. 이렇게 하겠다. 자, 이게 이제 교과서에서 정수를 서술하는 방식입니다. 자, 뭔가 좀 약간 무미건조하고 무뚝뚝하고 그러죠. 이게 전형적으로 수학에서 정의하는 방식이죠. 이렇게 정의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선언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겠다. 그 다음부터 논리를 펼칠 테니 이렇게 한 거를 암기해라. 논리적으로 특별한 어떤 합리성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기로 하고 넘어가겠다. 그러니까 이런 정의는 암기해라. 이게 일반적인 교과서에서 설명하는 방식인데요. 교수님은 어떤 식으로 요거를 설명을 하셨는지 한번 볼게요. 어떤 자연수에다가 더해서 0이 되는 수가 있다면 이 0이 되는 수를 뭐라고 쓰기로 하겠냐? 이것도 이제 여기서 정의하는 거죠. 0이 되게 하는 이 수를 어떤 자연수에다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렇게 쓰기로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 5라는 자연수가 있다면 5랑 더해서 0이 되는 수가 있다라면 그 수는 뭐가 되느냐? 그 수는 5라는 이 자연수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마이너스 5라고 쓰기로 하겠다. 이러한 방식으로 쓴 요 수를 음의 정수라고 부르겠다. 그리고 5라는 자연수는 플러스 5를 붙여도 되는데 이 5라는 자연수에 플러스 5를 붙여서 이거를 양의 정수라고 부르겠다. 자,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교과서랑 약간 비슷하지만 그래도 좀 차이가 나죠. 그냥 바로바로 붙이는 게 아니라 이런 거를 만족하는 네모를 마이너스를 붙여서 어떤 자연수에다 마이너스를 붙여서 그거를 음의 정수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확장을 해가지고 정수 같은 경우도 어떤 정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어떤 정수에다가 무언가를 더해서 0이 되는 값이 존재한다면 이 무언가 네모 안에 들어갈 거를 이렇게 또 쓰기로 하는 거죠. 마이너스 어떤 정수라고 똑같이 어떤 정수라고 쓰겠다. 이렇게. 자, 이런 방식은 예전에 교육과정
예전에 교육과정에서 항등원, 역원이라는 개념이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지금은 사라졌는데 항등원, 역원이라는 그런 개념을 이용해서 설명하는 논리랑 좀 비슷하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것들이 나오게 되는지를 잠깐 살펴보면요. 5에다가 마이너스 5를 더해주면 뭐가 되느냐? 0이 되죠. 왜 0이 되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논리체계에 의한 정의, 이 정의에 의해서 5에다가 마이너스 5를 더하면 0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5에서 빼기 5를 해주면 역시 0이 되죠. 자, 이거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초등학교 때 배웠던 그냥 뺄셈에 대한 기본 규칙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논리적으로 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만큼하고 요만큼이 똑같을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5하고 마이너스 5가 똑같을 수밖에 없다 라는 이러한 개념을 하나 도출해 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5라는 값에다가 더해 가지고 0이 되는 그 값은 방금 정의했던 이런 방식에 의해서 이 네모는 마이너스 5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마이너스 5에다가 5를 더해도 0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얘도 네모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또 찾아낼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5는 5가 된다라는 이러한 논리도 찾아낼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찾아낸 게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5가 결국 5랑 같다라는 것도 찾아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5는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5가 된다라는 것도 찾아냈죠. 그럼 이런 걸 한번 볼게요. 5에다가 만약에 플러스 5를 빼면 뭐가 되느냐 라고 하면 결국 플러스 5라는 건 자연수 5랑 같으니까 5 빼기 5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정의였죠. 플러스 5는 5랑 같다라고 앞에 정의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또 0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서술하는 방식의 논리체계로 가다 보면 여기서 또 요만큼하고 요만큼이 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또 이런 논리도 나오겠죠. 마이너스 더하기 5는 마이너스 5다 라는 논리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플러스의 5는 뭐가 되느냐? 플러스 5는 자연수 5랑 같다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5가 되고요. 다시 플러스 5는 자연수 5랑 같으니까 또 5가 되겠죠. 이렇게 정의했으니까요. 자, 그래서 또 이런 것도 만들 수가 있겠죠. 플러스 5는 5가 된다라는 이러한 논리도 다 나오게 됩니다. 이런 그 교수님이 서술하는 방식의 어떤 그 내용들을 읽다 보면 아이들이 교과서 혹은 교육과정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배우고 나서 뭔가 무미건조하거나 혹은 그거에 대한 논리가 좀 더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그런 배경 지식이나 그런 의문들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채 그냥 대부분 정의한다, 딱딱하게 정의한다, 이렇게 하겠으니 그 약속대로 해라. 마치 이제 명령어죠, 명령어대로 이렇게 공부하는 방식에서 이렇게 하나씩 그 논리체계에서 본인이 찾아가는 재미, 논리체계를 만들고 그 논리체계에 의해서 하나씩 찾아나가는 그런 재미들을 좀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